네, 안녕하세요.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실장입니다. 2021년 제14차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ESG 영향에 대해 기업평가본부 강병준 수석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 수석님, 시작 전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유화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병준 수석입니다. 당사에서는 ESG 이슈와 관련해서 산업별 영향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진행된 민간 석탄 발전 산업 팟캐스트에 이어 오늘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ESG 리스크를 5가지 핵심 질문으로 축약해서 Q&A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SG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영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ESG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화학 제품은 기초 소재로서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전자제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고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회용 컵, 빨대, 비닐 등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이나 석유화학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생 관련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커피숍 내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제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행한 업무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석유화학 업종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여차 산업 대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요소 외에도 소셜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체로 인화성이 높고 기초 유분인 가스 상태에서는 유독성도 높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장 근로자나 인근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업체의 레퓨테이션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 손실로 인해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요소의 경우 특정 산업에 연계된 요소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ESG 각 요소들이 모두 중요성을 가지지만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환경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해외 규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부터는 환경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저 역시 환경 관련 리스크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단적으로는 올해 7월 EU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었죠. 이 가운데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을 발표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과연 탄소 국경세 도입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2021년 7월 발표된 유럽연합의 12개 입법안 가운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이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 컨셉은 환경 규제의 강도가 높은 유럽 업체들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만큼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도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업종 가운데 시멘트, 철강 등 5개 업종에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우선 적용 대상 업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정유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또 생산 체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축적이 불충분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제품에도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표는 EU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인데요. 탄소 국경세 적용이 가능한 석유화학 제품군으로 PE, PP, PVC나 올레핀 방향족 기초유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도 해당 제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 도입 여부는 중요한 규제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EU 탄소 국경세가 톤당 50달러로 부과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내 화학 제품 수출액은 약 7,4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 금액은 2020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 5천억 원을 상회하는 55개 화학업체의 합산 매출액 112조 원 대비 0.7%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유럽 화학업체들이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석유화학 업체들도 아직까지 탄소 배출권의 약 70% 내외를 무상 할당을 통해 배분받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이 완전히 중단되는 2035년 이전까지 유럽 업체들이 무상 할당을 통해 효익을 얻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에서 유럽 화학 업체들이 무상으로 다시 제공받고 있는 탄소 배출권 비중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유럽 탄소 국경세 부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통해 역내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상당 부분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EU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 수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 점과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을 고려하면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수출 물량 가운데 약 5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즉 대중국 탄소 배출량 익스포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 규제 환경 변화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 화학업체들이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 화학업체들이 탄소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화학사들이 탄소 배출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실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화학업체 중 일부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화학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환경 규제에 취약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업체들이 환경오염 부담이 높은 설비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EU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국내 업체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점차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화학업체들이 규제 강도가 높은 유럽의 정책 변화 속도에 맞춰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화학사들도 결국 원유나 천연가스 등 탄소 기반 원료를 통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역별로 탄소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무상할당 비중이 가장 낮은 유럽에서도 화학업체의 70%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업체의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가 유럽이나 미국 등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에 비해 뒤처질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 부과에 따른 영향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업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면 플라스틱 수요가 감소해서 석유화학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 창출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규제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선진국 대비 환경 규제의 강도가 낮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향후 화학 제품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흥국은 환경 규제의 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수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도 플라스틱 수요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서 인구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고 여기에 도시화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의 방향성을 살펴보더라도 석유화학 업체의 기회 요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입니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이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량 감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빨대 같은 경우 정부의 규제나 사회운동 등을 통해서 아예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형태로 사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겠지만 음식물 포장 용기라던가 음료수 페트병과 같은 것들은 유리나 종이 등으로 대체하는 물질이 필요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종이 포장재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종이 생산을 위한 나무 벌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량 감축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제조 시에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형태의 규제입니다. EU의 경우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고 한국 정부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플라스틱 제조 시 친환경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용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에 대한 생산 기반이 잘 확보된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은 크게 옥수수 전분 등 바이오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원료로 투입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코리아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이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국내 화학사들도 PBAT, PLA 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된 원인은 바이오 플라스틱 설비 증설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약 29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약 8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이 290만 톤으로 늘어나더라도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기존 탄소 기반 화학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고 곡물 작황 변화에 따라 바이오 원료 확보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은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이후의 플라스틱 수요 성장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킨지 추정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플라스틱 수요는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10억 톤 가운데 60%는 기계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전체 플라스틱 수요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석유화학 업체의 중요한 이익 창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활용 물질 활용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2030년까지 자사 제품 전량에 대해 탄소 중립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격적인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최종 제품 생산 과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중간재이지만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의 공급망에 포함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 정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 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시장에 대한 대응 상황에 따라서 업체별 실적도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대응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아리백 가입 등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 수립 여부와 수소 사업 진출 계획,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출 계획, ESG 관련 기구 설치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별 각 업체의 대응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환경 규제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내 화학사들의 경우 최근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ESG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상위 화학사들의 경우 환경 규제와 연관된 핵심 분야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시장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천 NCC, SK 어드밴스드, 현대케미칼의 경우 기초유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다운스트림 제품 개발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 과정 전 영역에 걸쳐서 탄소 배출 수량이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유분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계사와의 협업 등을 통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확보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가지 카테고리별로 각 석유화학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타낸 표이고요.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ESG 산업별 영향 석유화학 산업 리포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 규제가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모니터링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환경 규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타 산업 대비 ESG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대와 탄소 배출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업체별 이익 창출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 강화가 석유화학 업체 신용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중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탄소 기반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환경 규제에 대한 업체별 대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친환경 원료 기반 화학 제품 위주의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부상할당 비중 축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용 부담도 점차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업체별 대응 수준이 중장기 신용도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규제의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부터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해 나가야 할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방 수요 변화 속도, 각 업체별 대응 전략과 수익 창출력 추이, 그리고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 부담이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ESG 영향에 대해 강병준 수석과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신평에서는 석탄 발전 및 석유화학에 이어 이후 철강, 정유 등 주요 산업의 ESG 영향 분석 리서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